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리쌤 이초연 팀장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신데요. 실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데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부담은 좀 되지만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전환을 하세요, 전환을 하지 마세요라고 결정을 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함께 4세대 실손에 대해 공부를 해보시고 전환을 할지 유지를 하실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혹시 이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설명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은요, 우리가 병원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고 지불한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도 우리가 지불한 금액 그 이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실손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불한 영수증을 보시게 되면 급여와 비급여 치료 부분이 있는데요. 급여 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급여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고요.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께서 모두 병원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실손보험은요, 우리가 지불한 병원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급여 치료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비급여 치료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과거에 나왔던 실손보험은요,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어서 급여나 비급여 모두 100%를 보장해주는 상품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상품들은 10%에서 20% 정도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은요, 자기 부담금이 급여 치료의 경우에는 20%가 있고요. 비급여 치료의 경우에는 30%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다른 실손보험보다 늘어난 만큼 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특징인데요. 실손보험의 보험료 부담 때문에 4세대로 넘어가자니 또 4세대의 높은 자기 부담금이 마음에 걸리고 또 기존 보험을 유지하자니 높은 보험료 때문에 부담스럽고 이게 아마 많은 고객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이 시간 4세대 실손보험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을 하고 내가 한 번도 청구한 적이 없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험을 많이 청구하게 되면 보험료가 다 같이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요,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비급여 항목의 보험료가 할증이 될 예정이고요. 또 비급여 항목 치료 내용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보험료가 내려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요. 급여 항목은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요. 비급여 항목에서만 청구를 많이 하시게 되면 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보험 청구를 많이 하면 보험료가 또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대부분의 치료들은 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을 많이 청구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 보험료 할증 제도를 마련한 것은 어디까지나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막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은 크게 손해보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또 기존 실손과 다른 장점은요, 선천성 뇌진환이나 피부질환의 보장이 확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고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의 합병증, 그리고 여드름, 모반 등 피부질환의 보장이 추가된다는 점이죠. 다만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은 급여치료 위주로만 보장이 되고 있고요. 선천성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태아 시기에 실손을 가입했을 때에만 보장이 되고 유산, 불임 보장은 가입 직후부터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보장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면책 기간의 감소와 추가 보장의 장점도 있는데요. 실손보험의 경우는 보통 입원 치료는 1년에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실손들은 이 5천만 원 한도를 다 채우고 치료를 받게 되면
1년이 지나서 새롭게 한도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90일이 지나고 새롭게 한도가 변경되면 그 다음 또 90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새로운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4세대의 실손보험의 경우에는요, 1년 한도 5천만 원을 다 사용했더라도 90일의 면책 기간이 존재하지 않고요, 다시 기간적으로 1년이 지난 날부터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죠. 장기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 90일 동안 치료비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어려움이 있지만 4세대의 실손보험부터는 이런 면책 기간을 없애고 정해진 금액 안에서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의 경우 추가적인 장치가 하나가 더 생겼는데요. 바로 추가 보상이라는 제도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기존에 치료 중인 상태에서 기존 실손보험의 계약이 종료되어서 더 이상 보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치료받았던 통원이나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80 한도 내에서 보장을 연장해 주게 됩니다. 사실 치료를 받는 도중에 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일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이런 작은 확률까지 계산해서 가입자를 챙겨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세대 실손의 특징과 몇 가지 장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런 특징과 장점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고객님들이 쉽게 전환을 결정할 수 있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실손보험 전환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좋은 고급 외제차가 있는데 할부 비용이 부담스럽고 또 자주 이용하지도 않는다면 비싼 외제차를 유지하는 것보다 가성비 좋은 국산차를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장 내용이 좋지만 보험 비용이 부담스럽고 병원도 자주 가지 않는다면 부담스러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또 지금은 병원에 자주 가지 않지만 노후에 병원을 가지 않을까 해서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실손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계속 변동이 되죠. 그래서 그 보험료를 감당이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해요. 만약에 나이가 어리시고 병원을 자주 안 가신다면 차라리 실손을 전환하셔서 보험료를 아끼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실손을 유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 구실손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보험료가 부담스럽지는 않은 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50대, 60대 분들이라면 지금의 실손을 유지할지 전환할지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나왔던 실손보험 같은 경우 저는 보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한 달에 몇십만 원을 주더라도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하지만 이 금액이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해지하시는 것보다 4세대 실손이라도 유지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4세대 실손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날마다 행복한 날 되세요. 리쌤의 알기 쉬운 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